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4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아주 드문 사례지만 제가 했던 일을 기록하는 데 더 의미를 두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수백억의 주식을 운용하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도 했고 피상속인의 주식 계좌를 배우자가 상속 처리했는데 상속세 신고 후 얼마 뒤 배우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무신고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된 건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매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잘 신고해 왔는데 왜 세무조사에 선정됐을까요? 직접 진행했던 사례로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례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왕씨와 그의 배우자 A는 각각의 재산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을 꽤 많이 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 주식왕 씨는 2019년에 사망했고 주식왕 씨의 재산은 총 400억 원인데 이 중 부동산은 본인이 거주하는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뿐이었으며 그 외에는 전부 현금과 많은 종류의 상장 주식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가 잘 끝나고 피상속인의 주식 계좌는 배우자인 A가 상속 처리하여 승계를 했고 상속세 세무조사까지 잘 마무리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왕 씨의 배우자 A는 관할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선정됐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사유는 A가 2018년 귀속연도에 상장 주식 총 14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혐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A는 본인의 주식 매도 행위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매년도 신고는 해왔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일부 요약하여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1번째 잠깐 했던 이야기와 같이 국세청은 이토록 아주 자세하게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꿰고 있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A가 주주로서 되어 있는 OO법인, XX법인, OX법인의 주식을 2018년도에 각 증권사에서 매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매도한 수량과 매도가액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A가 매도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본 매도가액 합계액이 140억 원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전에 해명자료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파악한 무신고된 양도가액이 너무 커서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싶었습니다. 대표님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아닌 듯합니다. 2018년에 A가 거래하던 모든 증권사의 모든 계좌를 우선 받아서 종목별로 정리하고 이어서 국세청에서 제시한 무신고했다는 종목의 각 계좌번호를 추가로 받아서 비교해보니 국세청에서 무신고했다고 파악한 증권사 및 계좌번호가 2018년에 A 명의가 아니었던 계좌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전산이 무조건 틀렸을 리 없다고 접근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A의 사망한 배우자 주식왕 씨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되었던 모든 계좌를 보니까 국세청에서 A 명의로 파악한 계좌가 원래는 주식왕 씨의 계좌가 있던 것입니다. 즉, 주식왕 씨가 사망하면서 A에게 상속 처리된 계좌 일부가 국세청에서는 원래부터 A 명의의 계좌인 줄 알고 그 상속 처리된 계좌에서는 A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된 게 없으니까 세무조사를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식 계좌가 상속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넘어간 것인데 국세청에서는 해당 주식 계좌의 명의자 이력을 조회해 볼 생각까지는 못 미치고 단순히 A 명의로 된 계좌에서 100억 이상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발생했으니 급하게 세무조사 선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유가 있든 세무조사에 착수된 이상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것이므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파악한 A 명의로 무신고했다는 금액 140억 원 중 얼마가 원래의 소유자인 주식왕 씨가 매도한 금액이고 나머지 얼마가 A 명의로 매도한 가액인지
구분해줘야 합니다. 제가 작업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부분은 앞서서 요약해서 보여드린 국세청에서 파악한 A 명의의 무신고됐다는 종목별 거래 수량, 거래 내역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제가 작성한 자료로서 각각의 거래 수량에 대해서 과거에 신고가 됐었는지, 무신고 상태인지 구분 후에 신고가 됐다면 주식 왕씨 명의로 신고했었는지 A 명의로 신고를 했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A의 무신고 혐의 거래 가액에 대하여 이미 신고된 부분과 실제로 무신고한 사실을 구분하고 이 중 주식 왕씨가 신고한 이력도 있는지 파악하여 자료를 요약해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A 명의로 양도소득세 무신고했다고 본 거래가액 140억 원 중 예상대로 일부는 주식왕씨가 생전에 본인이 납세자로서 신고한 이력도 있고 A가 신고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다만 또 그중 일부는 상속 처리와는 상관없는 주식계좌, 즉 원래부터 A 명의의 계좌로서 A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거래하는 증권사가 너무 많아서 당초에 신고는 했으나 일부 증권사의 계좌에서 매도한 내역을 누락했던 것이죠. 이런 유형의 세무조사는 이렇게 1차적 작업부터 실제 무신고한 거래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대로 세무조사 담당 조사관과 실시간으로 소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는 세무조사 착수된 사유도 특이했는데 결과는 더 재밌었습니다. A는 2018년에 이미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세무조사 건을 통해서 일부 계좌, 일부 종목에서 누락하고 그 당시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미 신고했을 때 신고한 종목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번에 세무조사에서 무신고로 확인된 종목에서는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A는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 당시 냈던 세금을 이번에 세무조사 통해서 확인된 종목을 합쳐서 다시 신고하게 됨으로써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종목에서는 손실이 났으니 세금을 환급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국세청 정보처럼 국세청은 매도한 증권사, 매도한 계좌번호, 수량, 매도가액은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납세자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이익이냐 손실이냐는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빼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매수가액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해명 자료나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문에 대해서 많이 진행해 봤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 손실이어서 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잠 못 이룰 만큼 걱정이 많으셨었으나 낼 세금이 없다고 하여 안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일 뿐 실제로 이익이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손실이어서 낼 세금이 없는지는 모릅니다. 별 볼 일 없던 오늘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망한 납세자가 운용하던 주식계좌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상속 처리가 되었음에도 국세청은 그 계좌의 명의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래부터 상속받은 가족의 계좌인 줄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증권사 통해서 적법하게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이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을 통해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일 테니 그 시점의 명의자만 확인했다는 뜻이죠. 드물지만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상속을 걱정하시는 가족분들 중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42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